안녕하세요. 이번에 2020학년도 2학기 재활의학이라는 과목을 담당하게 된 의료재활학과 김도영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대면 수업을 저희 학교에서 원래 진행을 준비 중이었으나 안타깝게도 한 개학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갑자기 서울 수도권에서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바람에 이번에도 부득이하게 비대면 수업으로 이번 학기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만사항이 있거나 뭔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피드백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수업을 시행을 하게 되었고 그에 맞게 여러분들이 질 높은 강의를 듣게 하기 위해 저 또한 나름 최선의 준비를 다했고 아무래도 1학기를 비대면 수업으로 거의 대다수 보내다 보니까 우리 학과에 대한 목적성과 정체성 그리고 특이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학과에서 목적을 두고 있는 의지보조기 기사라고 하는 국가고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국가고시와 관련되어 있는 그 항목 중에서 시험 과목이죠. 시험 과목 안에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고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저와 함께 배우게 될 재활의학이라는 과목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요.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갔죠? 다 되어갑니다. 자, 필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7과목입니다. 총 210문제, 한 문제당 1점. 그래서 총 210점입니다. 전부 다 객관식 오지선다형입니다. 주관식 없습니다. 없고요. 자, 실기 같은 경우에는 시험 과목 수 한 과목입니다. 문제 두 과목입니다. 두 문제입니다. 두 문제. 한 문제당 50점에서 총 100점 만점이죠. 그렇죠?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요. 자, 요거 홈페이지 그대로 가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죠. 그쵸? 1교시 필기죠. 1교시 필기, 2교시 필기 했을 때 총 180분, 총 210문항, 7과목, 각각의 과목에 대한 문제수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이거 중요하겠죠. 자, 우리 이제 알았습니다. 좋아요. 필기 1, 2교시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7과목에 210문제입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자, 210점이죠. 한 문제당 1점이기 때문에 180분 동안 치러지는 거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합격자가 결정되느냐? 자,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매 과목의 4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60%, 40%막 얘기했는데, 자, 전체 7과목의 총점, 즉 210점의 60% 이상. 그리고 매 과목이죠. 그죠? 아까 뭐 법규 같은 경우에 20점, 해부생략 같은 경우에 20점, 뭐 운동역학 같은 경우에도 20점, 재활의학은 30점, 보조기약 50점, 의지약 50점이죠. 그죠? 각각 과목의 총점의 40% 이상을 득점하십니다. 자,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돼야 됩니다. 전 과목 총점이 60% 이상 돼야 되고요. 매 과목도 40% 이상 넘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되네요. 저 전 과목 총점은 80점, 90점이 나와도요. 한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 못하면 떨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꽈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꽈락이 한 과목의 점수가 턱없이 낮아도 떨어집니다. 총점 네가 아무리 높아도요. 아시겠죠? 자,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즉, 아까 두 문제라고 얘기했죠? 50점, 50점이었습니다. 50점, 50점이었는데
그 두 과목의 총점이 60점 이상 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의지는 내가 잘 만들었어요. 엄청 잘 만들어가지고 5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보조기 10점 받았어요. 자, 10점밖에 못 받았어요. 50점 만점에 10점밖에 못 받았어요. 40% 안 되죠? 상관없습니다. 60점 이상이잖아요. 실기는 총점만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총점만 기준입니다. 자, 응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쎄 빠지게 공부해가지고 막 국가고시 뭐 필기도 합격하고요. 실기도 합격했어요. 근데 응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과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졸업을 못하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점, 꼭 졸업학점, 이수학점을 챙기셔야 되고요. 우리는 뭐 전공 필수, 전공 뭐 선택 이런 게 없죠. 그냥 전공 과목 몇 학점 이상, 교양 과목 몇 학점 이상.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사회봉사 16시간 이상.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그 세 가지를 꼭 챙기셔가지고 국가고시 치기 전에 내가 졸업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언제? 2학년 2학기 끝날 때까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나 네가 F 받은 과목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전화 학과장님을 꼭 찾아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가거나 뭐 ARS를 통하거나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뭐 네가 알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합격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합격률을 보면요. 합격률을 보면 보통 보세요. 처참하죠? 제일 높았을 때가 언제예요? 2014년도죠. 2014년도 75%입니다. 이때 이외에는 폭탄입니다. 우리가 60명이죠. 1학년이 60명인데 60명 중에서 반밖에 안 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합격률이 낮은 국가고시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기죽지 마시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공부를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이런 겁니다. 그리고 보통 실기 막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겁먹고 있는데 거의 필기에서 떨어집니다. 그 말인즉슨 공부 안 한다는 겁니다. 공부만 하면은 가능성이 있어요.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합격률 보세요. 50%밖에 안 나옵니다. 공부를 안 하고 여기에 대한 별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50%, 60%, 50%, 뭐 이때만 70%고 나머지 뭐 10년 동안 보세요. 지금 다 50%, 30%대죠. 그렇죠? 공부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그래프로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뭐 최저는 거의 30%도 여러 번 있었네요. 그렇죠? 두 번 있었네요. 두 번 있었고요. 제일 높은 게 아까 얘기했듯이 75%, 나머지 뭐 거의 50%, 40%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예요. 자, 응시자 희망을 가지십시오. 응시 대상자 수 2017년에는 113명밖에 시험을 안 했습니다. 그랬을 때 5명 결석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뭘까요 도대체? 결석했습니다. 국가고시를. 기회는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 뭐 매달 있는 시험 그거 아닙니다. 토익 시험 아니에요. 토익 시험처럼 막 매달 네가 치고 싶을 때 돈만 내고 치는 거 아니라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떨어지면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 5명 결시해서 뭐 108명이 응시를 했죠. 108명이 응시를 했고요. 자, 합격자 점수 기준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210점. 자, 212라고 적혀있는데 실기시험 일단 뺍시다. 두 개 빼버리면 210점 총점 만점이죠. 필기. 거기서 210점 중에서 126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왜? 60%잖아요. 그렇죠? 자, 과목별로 20개 중에서 8개 이상 맞추면 됩니다. 법규, 역학,
역시 20개 중에서 8개 이상. 재활공학 또는 재료학 역시 20개 중에서 8개 이상. 보조기약 50개 중에서 20개 이상. 해부생리학 20개 중에서 8개. 그 다음에 재활의학 30개 중에서 12개. 역시 의지학 50개 중에서 20점 이상. 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제가 공부를 하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막 100점을 맞아야 돼. 뭐 우리 한번 우리 학과에서 우리 학교에서 국가고시 200점, 210점 만점에 210점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126점 이상만 맞아서 합격만 하세요. 그냥. 네,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합격만 하세요. 지금 새벽이라서 나도 힘들어요. 합격만 하세요. 근데 이거 농담 아니면 진짜입니다. 합격만 하시면 됩니다. 126점이든 180점이든 190점이든 똑같이 그냥 의지보조기에서 합격입니다. 180점 맞았으니까 얘는 뭐 더 프리미엄 없습니다. 126점 이상만 맞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실기 60점 이상입니다. 그래요. 자, 합격률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자, 합격자 수 아까 몇 명에서 쳤었죠? 110명 정도 쳤었죠? 그 중에서 57명이 합격했습니다. 평락, 뭐냐? 총점 60점 만점에, 총점 210점 만점에 126점이 안 나온 겁니다. 여기서 48명이 떨어졌어요. 자, 과락? 아까 얘기했죠? 각 과목마다 40% 이상을 맞아야 했었습니다. 근데 3명이 과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재활의학입니다. 재활의학입니다. 왜? 그만큼 범위가 넓다라는 거. 다른 데서 지금 과락 한 명도 안 나왔죠. 과락 한 명도 안 나왔는데 재활의학에서만 3명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범위가 폭넓고 공부할 양이 많다라는 겁니다. 미리 공부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108명에서 총점 210점, 그 다음에 합격선이 126점이라고 봤을 때 평균 성적 보세요. 127.3입니다. 대략 128입니다. 8. 합격선보다 2점 높아요. 평균 점수가. 여기 보세요. 오, 정말 대단한 아이들이 있죠. 180점 넘겼습니다. 210점 만점에. 210점 만점에 180을 넘긴 아이가 있네요. 보통 여기 안에서 논다는 거죠. 여기 합격선이죠. 그렇죠? 그렇죠? 126점이 합격선입니다. 근데 요 아이들은 합격, 요 아이들은 탈락됐네요. 요 기준점. 평균이 그렇게 높지 않죠? 다들 아슬아슬하게 간다는 겁니다. 아슬아슬하게 가요. 자, 각 과목별로 이제 성적 분포를 한번 봅시다. 보건의료 관계법규 같은 경우에는 20점 만점에 합격선이 8점인데 12.9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생체역학 같은 경우에도 20점 만점에 평균이 11.7점이 나왔습니다. 자, 재활공학, 재료학 같은 경우에도 20점 만점에 12.4점이 나왔고요. 보조기학 같은 경우에는 50점 만점에 31.6점이 나왔습니다. 합격선이 20점인데도 평균 성적이 좀 높은 편이죠. 왜?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많이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보조기학에 대해서. 3년 내도록 듣잖아요. 계속 들으니까 그만큼 듣는 게 많아지고 문제가 익숙하다는 겁니다.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점 만점에 평균 점수가 31점이에요. 합격선보다 무려 11점이나 더 높습니다. 여기 보세요. 합격선이 8점인데 4점밖에 더 안 높잖아요. 그죠? 자, 해부생리학 보세요. 해부생리학 평균 성적 11.9입니다. 재활의학 14.6입니다. 14.6. 굉장히 낮죠? 총점이 여기는 30점이잖아요. 여기는 20점이고, 그죠? 그만큼 맞추기가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재활의학을. 아시겠죠? 자, 의지학 보세요. 아까 전에 똑같죠? 보조기학과 마찬가지로 평균 점수가 30점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죠? 합격점은 20점인데 32.3점이 나왔습니다. 자, 이 통계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결국 보조기학하고 의지학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여러분들이 꾸준히 배우다 보니까 그 과목에 대해서 거부감도 적고요. 많이 들었다 보니까
그 들은 걸로 인해서 생기는 지식들도 많아진 겁니다. 물론 의지학, 보조기학이 점수가 배점이 높다 보니까 총점을 많이 획득하기 위해서 그만큼 공부를 더 많이 한 것도 있겠지만 그 두 과목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을 가지실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제일 위험했던 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학기 때 저하고 배우게 되는 이 재활의학이라는 겁니다. 왜?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꽈락이 3명이나 나왔다고. 다른 과목에서 꽈락이 1명도 안 나왔는데 꽈락이 3명이나 나왔다고요. 그 평락으로 인해서 떨어진 학생들은 아마 여기서 점수가 굉장히 낮을 겁니다. 의지학과 보조기학에서 점수가 굉장히 낮을 거예요.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같이 한번 보내봤습니다. 참 뭔가 새벽 시간이기도 하고요. 제가 뭐 요즘 다른 일들이 학교 일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강의 준비가 조금 늦어서 여러분들에게 뭐 여러분들 수업하기 위해서는 뭐 늦은 건 아니죠, 그쵸? 지금이 새벽이니까, 그쵸? 화요일 새벽이니까 뭐 늦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내일 1교시니 새벽에 뭐 녹음을 하다 보니 중간에 흥분을 해서 좀 실수를 하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뭐 말도 더듬고요. 그 다음에 뭐 사투리도 또 좀 심해지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고 뭐 요 첫 교시죠, 그죠? 1주차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불편한 게 있다, 뭐 어렵다, 또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뭐 저한테 연락을 주시든 아니면 저희 만족도 조사를 할 거니까 만족도 조사에서 꼭 피드백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1주차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의지보조기 기사 면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